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경제 성장률이 회복된다라고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뭔 소린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언택트는 새로운 바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대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삶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 정도 가서 이제 백신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조금 쉬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성장성이 확실한 쪽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크해 보고요. 주가 조정 시에는 매수 적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흔들림이 나올 경우 현금을 일부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시면 되고 30에서 50% 확보하시면 되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 그리고 주가 조정은 매수 적기가 된다.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반등 후에 그냥 상승하느냐 아니면 반등 정도 나오고 쉬어갈 것이냐 그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까지 보면은 뭐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뭐 0.76% 반등이 나왔는데 뭐 미비하죠. 전날 이제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이건 뭐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반등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좀 의미 있게 올라왔습니다. 역시 기술주가 먼저 끌어주고 다우지수는 딸려 올라오는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나스닥이 무너지는지를 보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이슈는 이제 미국 의회 예산처 12호에서 2021년 성장률을 이제 4.6% 정도까지 이제 회복될 것이다. 전년도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 3.5%에서 작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미국은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뭐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뭐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를 이제 추월을 할 정도죠. 그 중국을.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백신을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접종하는 나라죠. 그래서 백신 접종자 수가 확진자 수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접종한 사람 수가. 그래서 접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정세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대감 쪽으로 이제 뭐 반등이 나오고 게임스탑 이슈도 조금은 일단락되는 모양 보이고 하면서 안정화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스닥이 먼저 안정감을 보이고 21선 이탈했지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회복을 보였죠. 그래서 나스닥은 이건 밀린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뭐 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인데 우리나라 증시 21선 살짝 걸쳐 놓을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의 것은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 보기예요. 수급 동향을 봐도 눈치 보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이 2천억 매수했지만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뭐 연기금에서도 아직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자, 1, 2월은 뭐다?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구간이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가 좀 나와도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신경 쓸 정도로 매도가 많이 나온 건 아니다. 1월 달에 생각보다 매도가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도세가 좀 약하고 오히려 매수 우위를 보이는 게 좀 특이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냥 월말쯤 해가지고 정리가 좀 강하게 나왔던 겁니다. 지난주에 핑계거리도 있고 하니까. 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나 수급이 강했다. 그리고 매도가 나올 때 이제 강한 매도가 아니라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 정도 어마어마하지 않죠. 거래량도 줄고 있고 그러니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선물은 조금 더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매도가 조금 더 잡힌 게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리고 이제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방향 콜옵션 쪽을 일부는 줄이고 있어요. 3100 위쪽에서 일부는 조금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눈치 보기 정도인데 아직도 뭐 상승 포지션이 많아가지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이제 청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마다 좀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많이 수익 실현을 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상승 포지션 아직도 워낙 크게 구축을 해놔서, 그러니까 주식과 선물에 대한 큰 금액을 정리를 하면서 혹시나 올라갈 걸 대비해서 콜옵션을 좀 많이 사놨는데 이게 좀 과하게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2월 만기일까지는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만기일 전에 한번 들어주고 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청산하고 무너지던가, 아니면 만기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번 만기일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이 아니에요. 설 연휴 때문에 하루 앞당겨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일주일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적어도 뭐 시장이 뭐 강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뭐 주식시장에서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봐야겠죠. 만기일 이후에는. 대신 지금은 그렇게까지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등 정도는 잘 해준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21선 회복한 다음에 여기서 위쪽으로 한 차례, 만개까지 한 차례 더 올려줄 것이냐, 3200포인트 위쪽으로 한 번 더 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횡보 구간을 만들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0에서 뭐 한 3150 혹은 3200 정도 어느 구간이 되느냐, 박스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차이지, 여기냐의 상단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50에서 3200 사이, 요 사이가 현재 상단이고, 아래는 뭐 3000포인트 부근을 보시면 되는데, 요 구간에서 박스권 그리다가 위를 한번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감사한 거구나, 한 번 더 치고 가는 것이고, 만약에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그리다가 방향성을 모색하겠구나, 눈치 보기가 나오겠구나. 이 눈치 보기가 나오는 구간은 나쁜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수렴하는 구간이고,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구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등이 좀 이틀 동안 뭐 세게 나왔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앞두고 여기서 살짝 건드린 다음에 윗꼬리 달고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눈치 보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오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21선목에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갈 것이냐에 대한 눈치 보기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은 시장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뭐 일부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뭐 요 21선 부근에서 살짝 터치하고 쉬어가는 모습이죠.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뭐 수렴 과정을 거쳐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87,500원 사이, 82,500원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쉬어갈 수도 있고, 여기 조금 쉬어갈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적 아주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거기 삼성의 투자 기대감,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규모 뭐 M&A라던가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큰 틀에서의 투자는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 뭐 비메모리 쪽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웬만큼 돼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가 돼 있죠. NXP라던가 뭐 이런 뭐 대규모 이제 하만 인수처럼 그런 대규모 M&A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지만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나쁠 건 없다. 근데 조금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쉬는 것이고, SK하이닉스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13만 원에서 21만 원천 13만 원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해도 되는 구간인데, 오히려 11만 5천 원 안 내려오고 저점 매수가 12만 원 아래에서는 저점 매수가 나오는 거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13만 원 쪽으로 한번 정도는 일단은 붙어가고, 여기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13만 원 사이 중간에 두고 계속 돌파와 이탈 사이를 두고 이렇게 계속 수렴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뭐 21선 앞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눈치 보기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눈치 보기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관련 쪽으로 해서 미코라던가 아니면 뭐 네페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뭐 반등 좀 올라온 정도, 이 정도고 네페스 같은 경우는 기존 주가 사이에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가 뭐 굉장히 좋았는데 동박업체 관련 쪽으로 해서 뭐 기대감 같은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기대감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작년에 생각보다 못 올라온 것 뿐이에요. 조금 더 강해도 되는데 제 생각보다는 조금 약합니다라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정상인데 작년에도 한 뭐 이 종목이 5만 원 후반에서 6만 원 정도는 가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못 갔으니까 올해 거의 울분을 토해내듯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올해 초에.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뭐 역시나 뭐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같이 보시는 걸로는 뭐 다들 뭐 아시겠지, SKC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뭐 좋은 모습 함께 보이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원래 두산 솔루스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얘가 대신 작년에 먼저 좋았죠. 그러면서 일진 머티리얼즈에 들어갈 수급을 얘가 먼저 가져간 것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누가 뭐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굉장히 과거부터 선호해왔던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뭐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솔루스 첨단 소재 두산 솔루스가 먼저 올라오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올해는 대신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이제 뭐 수급의 공백 그리고 먼저 올라와서 쉬는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은 저점 부근에서는 이 45,000원에 근접한 46,000원 부근 이런 부근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슬슬 슬금슬금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화학업체, SKC나 뭐 이런 쪽 화학업체 쪽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대한유화나 이런 쪽 전체적으로 화학업종 업황 개선 기대감 계속 얘기 나오지. 이거는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30만 원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큰 기업으로는 롯데 이제 케미칼부터 보시는 게 맞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그다음에 금호석유 뭐 이런 쪽으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 뭐 애경유화라던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금호석유는 최근에 M&A 이슈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고점에서 이렇게 매매하기보다는 좀 쉬는 구간에서 봐야 되는데 잘 안 쉬네요. 조금 더 밀려도 되는데 잘 안 밀리고 강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경영권 분쟁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좀 더 작은 종목 애경유화 같은 경우가 있고 애경유화 이런 종목 같은 경우까지가 있고 애경유화는 9,500원 여기 오늘 돌파 시도 나오다 실패했는데 9,500원을 넘어서 안착해야지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 9,500원 안착하면 이제 만원대를 노릴 수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그리고 뭐 작은 종목 중에서는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기존에도 뭐 매매할 만합니다. 저렇게 화학업종 쪽 볼 때 같이 볼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수화학은 13,500원만 유지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탈하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뭐 얘기 나왔으니까 같이 보면은 롯데그룹주랑 전체적으로 같이 봐드릴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요 26만 원 구간 요런 부근에서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진작부터 말씀드렸고 25만 원하고 26만 원 사이 구간이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안 와도 26만 원 부근이면은 괜찮은 구간. 그리고 이 화학 관련 쪽으로 해서 롯데케미칼 뭐 지금 좀 덜 올랐으니까 볼 수 있는데 이쪽과 같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뭐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이제 가격 인상이랑 가동률 상승 기대감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기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어요. 뭐 롯데가 뭐 그렇게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한령에 대한 가장 큰 피해 그룹이 롯데그룹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중국에서 이제 인식을 좀 풀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물론 중국에서 사업을 많이 빼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영향력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한령 최대 피해 그룹이었고 그리고 대신 롯데그룹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트럼프 쪽하고는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제가 그래서 식음료 쪽에 관련주도 이제 조금씩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도주는 될 수 없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성장주를 못 사겠다라고 하면은 식음료 쪽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롯데그룹이기 때문에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어려웠단 말이에요, 주가가. 롯데 지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서는 이제 한 차례 조금 모아볼 수 있죠. 저는 롯데 지주를 분할해서 상장할 때부터 안 좋아했던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롯데그룹 투자자분들은 저를 별로 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롯데 지주를 매매할 메리트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지주도 조금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롯데그룹 하면 롯데쇼핑이 뭐 항상 뭐 제일 우선입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지금 쇼핑 쪽 좋습니까? 온라인 쇼핑이랑 다 좋습니까? 근데 뭐 백화점 쪽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온라인 쪽으로 워낙 뭐 다들 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겨내는 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 쪽도 있고 이렇게 롯데그룹 쪽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도주는 아니어도 과거처럼 제가 좀 안 좋게 봤었는데 그런 시각은 이제 올해는 조금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버진 갤럭틱이 이제 지난 12월에 상용우주선 이제 스페이스2 이게 중단됐었죠. 이 시험 비행인데 이 부분은 이제 13일 날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설 연휴 쪽이 되겠는데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러면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잠깐 쉬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쉴 때 매매하는데 하나 시스템을 비롯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 먼저 오른 종목들은 그렇게 뭐 썩 그렇게 반응을 크게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한국항공우주나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고 먼저 오른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인텔리안테크라던가 뭐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상승이 뭐 유지되거나 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끝나고 좀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죠. 여기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뭐 세트레가이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세트레가는 현재 워낙 단기 급등을 해서 경고 종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가 급등한 종목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두고 보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는지 아니면 쉬어가는지 아니면 적어도 기간 조정이라도 좀 충분히 받는지를 확인하고 그 뒤에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열권 종목들이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더러운 종목들이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밑에서 좀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한 번씩 언급 드렸는데 올라왔다가 좀 쉬고 있고 뭐 한양 디지텍이나 이런 종목들 이런 게 좀 덜 오르긴 했는데 요거는 반응이 좀 썩 약해요. 그렇죠? 그리고 AP 위성이나 이런 종목들도 과열권이라서 확 치고 나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과열권인 종목은 이제 좀 덜 오르고 좀 이제 더러운 종목들이 올라줘야 되는데 썩 수급이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테마 쪽은. 그리고 아남전자가 요즘 좀 들썩들썩한데 지금 한 2,900원에서 한 3,400원대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인데 못 넘어가면은 3,000원 이하일 때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3,000원 중반에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4,000원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아남전자 뭐 애플카 기대감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하만에 납품하는 걸로 해서 삼성이 하만 인수할 때부터 계속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기대감이 뭐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율주행 쪽으로 뭐 정말로 이게 뭐 애플카나 자율주행 쪽으로 기대감을 모은다라고 하면은 아남전자, 하만, 삼성전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봐야 되는 건 원래는 에이테크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기존부터 그냥 지분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이 자율주행으로 볼 때는 그냥 단기적으로 뭐 급등이 나오던 아니면 천천히 오르건 상승률이 좀 미비하건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테마성 종목으로 볼 때도.
그래서 과거부터 삼성에서 아예 뭐 인수 얘기도 뭐 많이 나왔었고 하는 기업이니까 애초에 그냥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으면은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저 정도 있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이런 쪽에서 이제 급등했을 때 말고 이렇게 좀 쉴 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슬슬 모아갈 구간 이제 한 번의 매수는 아니고, 그리고 뭐 같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유니캐스트라던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있다. 유니캐스트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추세 멋지게 만들고 잠깐 쉰 모습이죠. 그래서 61선 지지적 테스트 봐서 13,000원 부분까지는 이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쉬어갈 때 보시는 게 맞다. 급등했을 때 안 사고 지금 기다렸으면은 16,000원 중반대에서 13,000원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쉬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노리는 거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과형 의료기기도 좀 좋죠. 오늘 같은 경우 덴티움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덴티움이 이제 드디어 뭐 5만 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랑 뭐 디오 이런 종목들 좋았죠.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뭐 바텍 뭐 이런 쪽까지 디오도 좋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위에 올라와서 급등한 다음에 쉬고 있죠.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한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은 좀 자제하고 얘는 좀 쉴 때가 됐죠.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이제 뭐 바텍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조금 멈추고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라서 지금 뭐 급등락 연출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볼만한 종목이라고 치면 또 이제 레이 같은 경우가 아직 남아 있죠. 레이 같은 경우는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 한 차례 쉬는 구간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는 좀 한 차례 쉬는 구간, 그리고 이제 조금 덜 올랐고 고점까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얘는 조금 더 올라도 되지 않느냐라는, 다음 순서가 되면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나는 저렴한 가격에 살래라고 하면은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뭐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그냥 가면 내 종목 아닌 거고,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치과형 의료기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한번 쭉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 대원 미디어 제가 웹툰 관련주 계속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적 시즌 되면 항상 보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주가 지금 웹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웹툰 자체만으로 좋지만 웹툰 관련은 드라마, 게임, 그 영화 뭐 이런 전체적인 콘텐츠 쪽으로 해서 다 연계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 미디어도 최근에 급락 후에 이틀 동안 열심히 뭐 잘 올라와 줬고요. 그리고 뭐 키다리 스튜디오는 기존에 뭐 워낙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올라와서 지금 쉬고 있는 모습, 쉴 때 이렇게 21선 부분까지 올 때 이렇게 많이 쳐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잘 올라오고 좀 쉬었는데 괜찮죠. 좀 약간 어정쩡한 위치에 있긴 한데 그래도 21선 위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그 힘이 좀 좋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약한 종목으로는 기존에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올해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미스터 블루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얘가 요즘에 조금 맥을 좀 못 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약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택트 관련주들 뭐 좋은 거 많죠 뭐. 그리고 이제 뭐 더존비즈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10만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서 15만원 정도까지는 볼만하다. 이때도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만약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 13만원을 보겠지만 여기서 11만 5천원 11만 5천원까지만 봐도 그래도 한 15%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10만원에서 11만 5천원이니까 15% 갔다가 다시 한번 최근 조정 구간에서 밀렸는데, 그럼 여기는 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11만 5천원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1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택트 관련주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을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갑작스럽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서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휴식 구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던 저점 매수해서 이제 저항권 부근 가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반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뭐 카페24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이제 올라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올라왔을 때도 좀 쉬는 구간에서 꾸준히 매매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4만 원 그거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요 4만 원 돌파에 계속 실패하고 있죠. 그래도 지금 21선 요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4만 원 다시 가는 거고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기다려야죠, 조정을.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뭐 충분히 볼 수 있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급등할 때 말씀드렸죠. 이 22만 원 구간 걸릴 수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면 한 차례 올라가는 거고, 이게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급등했을 때는 좀 쉬는 타이밍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원하는 구간까지 왔죠. 이거 19만 원에서 18만 5천원에서 19만 원까지 기다리면은 좋은 구간인데 한 차례 줬죠. 잠깐 줘서 뭐 아쉽다 해도 지금도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20만 원 위에서 매수하시려고 했던 20만 원, 22만 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 19만 원 정도면은 19만 원 뭐 전후되는 요 가격이면 충분히 뭐 좋은 가격권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삼성 SD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부터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삼성 SDS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KLS나 콤텍 시스템을 같이 봐야 되는데 과거부터 이제 뭐 같이 뭐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거래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이제 핀수 기대감으로 해서 KLS이 올라오고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같이 해서 조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게임 쪽으로 해서 NC소프트, 올해 게임 관련주들은 올해 기대감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NC가 이제 95만 원 넘어왔으니까 이제 100만 원 이제 도전을 하는데, 계속 돌파하려고 하면 뭔가 시장의 이슈가 터져서 밀리고 시장의 이슈가 터져서 시장 영향력으로 밀리고 있는데, 올해는 10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올해 코스닥은 1000포인트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NC소프트는 10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말씀을 뭐 계속 드렸는데, LG화학도 100만 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꾸준히 드렸는데 NC소프트 아직까지 안착은 못 되고 있어요. 100만 원 한 차례 넘어가긴 했는데 뭐 안착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왔고, 지금 블러드 앤 소울 2가 2월 9일 사전 예약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 이제 불을 뿜을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기대치를 좀 충족시켜 줘야겠죠. 그리고 게임주 특성상 요런 움직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위메이드의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사전 예약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사전 예약 수를 보면서 이렇게 미리 급등해요. 그리고 나서 출시한 다음에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눈을 봐서 재료 노출로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미리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위메이드가 요 34,000원대까지 내려올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건 좀 과합니다. 이 구간까지만 모르겠는데, 이 38,000원 중반 정도면 모르겠는데 34,000원대까지 내려오면 좀 과하게 밀린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38,0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올라와 있고, 그러면 여기서 뭐 쉬는 구간에서 조금 더 모아가지고 위쪽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짧게 보면은 뭐 42,500원에서 조금 높게 보면 한 47,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죠. 만약 여기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5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메이드의 예를 들어드린 게, NC소프트가 이 정도까지 밀리지는 않겠지만 상승한 다음에 재료 노출로 좀 쉬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 사전 예약 때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움직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적당히 일부라도 좀 수익 실현하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신작 게임 출시하는 게임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초부터 알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놓으시고, 실전으로 연습을 해놓으시고 계속 적고 메모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올해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게임주들 말씀드리면서, 게임주 뭐 NC소프트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좀 중소형주도 괜찮고, 그리고 아니면 자신 없다라는 VR 관련주 그냥 보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원래 QSI 같은 종목 좋아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유한사증권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전일 상승한 다음에 오늘도 밀렸는데, 밀릴 때 요런 22세 구간 이런 데가 뭐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한국큐빅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이제 종목들이야 많죠. 한국큐빅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얘도 뭐 한 방은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얘는 좀 테마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QSI가 조금 꾸준하고, 그리고 게임 중에도 M게임이나 YJM 게임즈 같은 경우는 항상 VR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볼만한 그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엔게임도 이렇게 좀 밀려 있을 때 21선 이탈해 있으니까 조금 더 밀리면 좋겠는데, 요거는 6천 아래쪽을 주면 더 좋겠는데, 아무튼 좀 밀려 있을 때 이런 거는 매매를 하시고, YJN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 이 소울워커 아카데미아 요 구글 플레이 인기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게임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게임을 그렇게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소식이 들리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좀 알아봤는데, 제 주변에는 아직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게시판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정보를 좀 모아봤는데, 뭐 초반에는 이렇게 만족스럽지만 이게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00원만 유지해주면 괜찮고 2,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지금은 현재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드래곤플라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VR 관련 쪽으로는 이렇게 이슈될 수 있다. 드래곤플라이도 이제 뭐 밑에서 잘 쉬고 있으니까 이제 3,000원 초반 요구간을 돌파하는 게 뭐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섹터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마다 일부 섹터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그동안 뭐 최근에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보던 종목,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당분간 안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섹터들, 그런 그룹주들, 그런 종목들 소개해드린 게 많죠.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이런 VR이라던가 웹툰이라던가 아니면 언택트 관련주라던가 뭐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누누이 말씀드렸었고, 화학주도 말씀드렸었죠. 화학주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섹터잖아요. 작년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시장이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적용을 하고 대입을 하고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엇이 바뀌는지 산업 동향을 체크를 하시면은 주가 움직이는 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공부하시면 되는, 이건 분석으로 가능한 거예요. 분석으로. 굳이 테마를 쫓지 않더라도, 제가 뭐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 자율주행 같은 경우 뭐 일부는 테마도 있지만 꼭 분석을 통해서 순환매나 아니면 계절적인 이슈나 이런 거 외에도 분석을 통해서 산업 동향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뭐 알려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고 하면서 보시면은, 이번에 만약에 공부를 잘해놓는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또 똑같은 장이 올 때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이 또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계좌는 점점 더 살이 찐다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시장의 큰 틀은 지금 계속 잘 읽어드리죠. 오늘은 시장 얘기할 게 많지 않아서 그냥 눈치 보기입니다. 원래 이 한마디로 끝나는 시장이라서 종목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 안전 투자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데 목요일마다 이상하게 댓글이 항상 많죠. 목요일에 댓글이 많아서 제가 2, 3일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또 뭐 그것도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꼭 매일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호응을 좀 잘 해주시면은 저희도 뭐 꾸준히 2, 3일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고 시황을 2, 3일에 하나 올리는 거고, 대신 2, 3일에 하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섹터를 좀 정리해드리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아니면 중간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매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지금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되겠죠. 저희도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회사에서 회의해가지고 결정해서 그대로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